영재학급이나 영재원에서 지켜볼 때 어떻게 유아 시기를 보냈는지를 물어보면 대부분 별거 아닌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우리 아이가 학습적으로 잘 적응할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사실은 학습적인 면은 아이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 어떤 것을 얼마나 준비하면 학습적으로 잘 적응할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학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제일 중요한 게 학교 적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학교 적응에서 학습이라는 게 큰 부분을 차지하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어른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학습과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벌어지는 학습은 조금 다른 결이 좀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드러나는 아이들의 그 학습 격차는 첫째, 글 읽고 쓰기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아이들은 유창하게 교과서의 책을 줄줄 읽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떼엄떼엄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미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요. 또 모둠 활동을 할 때 역시 줄글을 읽는 친구가 리더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상 한글 읽고 쓰기가 초등학교 입학 전에 모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진 않지만 통상적으로 읽고 쓰기를 모두 떼고 입학을 하는 경우가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읽기와 관련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독서 교육이죠. 잘 읽는 것이 우선 선행되려면 독서가 얼마나 생활화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서라는 게 단지 국어 교육의 일환이 아니라 학습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같은 자리에 계속 앉아서 지속적인 학습을 하는 것과 연관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기에 독서 교육이 중요하고 1학년 입학 전에부터 훈련이 되면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서 교육이 몸에 배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팁이 있지만 제가 지켜본 학부모 중에 괜찮은 분들 보면 아이들하고 서점에 많이 가세요. 말을 물가로 데려간다 그런 말처럼 그 환경 자체가 독서를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곳이 서점인 것 같아요. 특히 대형 서점 가면은 여러 가지 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책 중에서 아이가 흥미를 끌 만한 책들도 존재하고 거기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거든요. 그런 환경 속에 많이 노출을 시키면 아이가 책과 친해지고 책 읽는 것들을 즐기게 되죠. 워낙 요즘에 이제 IT 기기나 온라인 콘텐츠들이 발달된 시기라서 아이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집중하고 흥미로운 것들에 대한 노출이 많이 돼서 온라인 컨텐츠가 아닌 서책형 텍스트의 정보들이 지루하기 쉬운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런 서점을 통한 독서 교육을 배경 가운데 아이들이 익숙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은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연필 쥐는 것 자체를 어려워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그래서 연필을 이렇게 쥐거나 또 크레파스 쥐듯이 하는데 크레파스 칠할 때의 쥐기와 연필 쥐기는 좀 달라요. 굵기도 다르고 또 무르기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연필을 가지고 쥐는 연습을 하기 가장 좋은 것은 글씨 연습뿐 아니라 연필로 그리기를 시키면 연필 쥐는 훈련이 될 수 있죠. 또 하나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책을 줄줄줄 잘 읽는 친구도 인정받지만 글씨를 똑바로 잘 쓰는 아이들 인정받습니다. 또 선생님 입장에서도 아이들을 이제 수행평가 할 때 똑바로 잘 쓴 친구는 플러스가 되거든요. 물론 이제 글 내용이 더 중요한 거긴 하지만 알아볼 수 없게 쓴 거랑 알아볼 수 있게 똑바로 쓴 건 다르기 때문에 바른 글씨 쓰기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아주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글씨가 조금씩 작아져야 된다라는 것도 좀 알려주면 의도적으로 작게 쓸 수 있겠죠. 너무 개미만큼 작게 쓸 필요는 없는데 글씨를 너무 크게 써서 이제 문장을 다 쓸 수 없게끔 쓰는 친구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글씨 크기를 좀 줄이고 바르게 쓰는 훈련 이런 게 되면 초등학교 입학해서 친구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죠. 특히 이제 독서 교육이나 글씨 쓰기는 엄마표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교육을 따로 어디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엄마가 좀 손품을 팔아서 유아기 유치원 시기에 뭘 하더라도 연필을 가지고 아이가
글씨 쓰는 것들에 대해서 칭찬해 줘가면서 글씨 쓰는 훈련이 되면 학교에 와서 훨씬 더 인정받으면서 적응을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독서 교육만큼 또 초등학교 시기에 부모님들 관심이 수학 교육이 될 텐데요. 수학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까? 수학을 일찍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그렇다면 수학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먼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 세대에서 배웠던 그 수학이 우리 아이가 배워야 될 수학일까부터 생각해 보면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뭐 요즘 부모님들은 워낙 또 정보량이 많으셔서 수학도 연령별로 따로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보편적으로는 문제를 푸는 방식의 수학이라고 많이 생각하세요. 그런 수학 교육은 어린 시기에 시작하는 게 좋지 않죠. 어린 시기의 수학 교육은 수감각 기르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수감각은 뭐 운동신경처럼 그 감각기관이 길러지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만 10세 때 거의 피크까지 진행되다가 초등학교 6학년이면 거의 이제 수감각이 다 길러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해서부터 초등학교 3학년 그 시기는 발달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수감각 형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라서 초등학교 입학 전에부터 초등학교 1, 2, 3학년까지는 수센스와 수감각을 기르는 방식의 수학 교육이라면 일찍 할수록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센스와 수감각은 그럼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흔히들 보드게임을 하면 좋다더라, 뭐 가베 같은 게 좋다더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뭐 일리 있는 말씀이세요. 뭐 수학이 크게 뭐 대수하고 기하로 나눠지는 것처럼 뇌에서도 사용하는 부위가 공간적인 영역과 수리적인 영역이 좀 다르거든요. 두 가지 역시 수센스로 길러줘야 합니다. 그래서 수리적인 수센스는 어떻게 길러주느냐? 수센스가 좋은 친구들을 학교에서 보면요, 4, 5, 6학년 시기에도 그런 친구들 영재학급이나 영재원에서 지켜볼 때 어떻게 유아 시기를 보냈는지를 물어보면 대부분 별거 아닌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수로 노는 것들을 많이 유도하셨어요. 거의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차를 타고 다닐 때 카시트에 앉아있는 아기한테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다 큰 아이의 경우 7세나 그 정도 되면 번호판 뒷자리가 뭐 홀수인지 짝수인지 뭐 먼저 찾기 뭐 시합처럼 하면서 지루하지 않게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는데 수로 놀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셨다는 거, 그리고 평소에도 달력이나 시계를 볼 때 어머니가 숫자를 보여주면서 시에 있는 시계와 분에 있는 시 그 숫자가 다르다라든지, 달력에서도 월에 있는 숫자 또 일에 있는 숫자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든지, 그 수 개념 그리고 수와 수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알려주는 거죠. 부모님이 사물을 볼 때 질문을 하면서 사물을 보게 한 아이들은 확실히 감각적으로 뛰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사실은 문제집을 일찍 풀고 진도를 빨리 나간 아이들보다 향후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수학을 되게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 부모님들이 어떤 아이는 무슨 블랙 라벨이고 뭐 로얄 라벨이고 무슨 뭐 탑반인데 우리 애는 어떨까 이런 걱정들을 더 많이 하시는데, 유아 시기, 초등 저학년 시기는 수감각과 수센스를 기를 수 있도록 부모님이 지원해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독서 교육과 수학 교육만큼 중요한 게 초등학교 1학년에서는 이제 자기를 표현하기예요. 초등학교 1학년 교과가 이제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그다음에 이제 자율 활동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모든 활동들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어와 수학을 뺀 남은 시간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 뭔가의 이제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조작 활동이나 탐구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활동 속에서의 공부 잘한다 못한다는 건 아이가 뭘 어떻게 보여주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발표하는지로 결정돼요. 그래서 발표 잘하는 아이가 공부 잘하는 아이로 아이들에게 인정받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뭐 장기자랑이라는 것들이 꼭 행사 때, 학예 때 장기자랑도 하지만 매 수업 시간에 장기자랑 형식으로 모든 발표, 개인 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표현하는 게 익숙한 친구는 공부 잘하는 아이로 인정받게 됩니다. 뭐 학예 발표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사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이 학교회 때 되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어서 이게 사교육 대잔치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신다고 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를 조금만 내면 아이가 사교육 받지 않고도 좋은 장기자랑 할 수 있어요. 제가 본 뭐 특이한 장기자랑 한 아이들을 보면 반에 24명이면 거의 한 20명 정도가 노래를 부르거나 리코더 같은 걸 해요.
근데 이제 특이한 걸 해야 관심을 받으니까 그럴 때는 악기를 하더라도 다른 친구가 안 하는 뭐 오카리나 같은 악기 하면 많이 연습을 안 해도 좀 특이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박수 받을 수 있고 또 요즘 큐브 친구들이 많이 하는데 큐브 빨리 맞추기 같은 거 하면은 거의 영웅됩니다. 특별히 사교육 받지 않고도 큐브 하는 것만으로도 친구들로부터 아, 쟤 대단하다, 멋지다 얘기를 듣죠. 물론 이제 큐브 학원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가정에서 사교육을 잘 받는 친구가 발표를 잘한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부모님들의 아이디어로 깰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특히 학교별로 이제 학교 특색상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뭐 줄넘기 급수제를 운영하는 학교 이런 데는 사실 줄넘기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줄넘기 너무 못하면은 그게 급수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열이 확 갈리거든요. 그래서 막 2단 넘기 하는 애가 있는 반면에 한 번 넘는 것도 어려워가지고 이제 줄 앞으로 했다가 점프하고 또 앞으로 했다가 점프하고 이렇게 격차가 되게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다른 학습보다 사실은 중요하고 친구들로보다 인정받을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준비시킨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아기 시기에서 초등으로 넘어오면서 부모님들이 이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실 텐데 사실 이 아이들이 결국에는 잘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거죠. 하지만 부모님이 그냥 놔두는 것이 도움이 되는 아이도 있어요. 또 부모님이 세심히 살피면서 조력자가 되는 게 도움이 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 따라서 꼭 정답은 없기 때문에 내 아이를 가장 잘 아는 게 부모님이시니까 우리 아이에게 내가 어떤 역할로 어떤 조력을 해서 이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할까라는 부분을 고민하신다면 충분히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하고 인정받는 아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학습면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초등학교 입학해서 제일 중요한 게 독서 교육, 그 다음에 수감각을 기르는 수학 교육, 그리고 발표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창한 어떤 학습을 한다기보다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읽고 쓰기 능력과 또 수감각을 길러서 수에 대해 친근한 그런 능력과 그리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세 가지를 갖춘다면 친구들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아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부모님들의 교육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저 김쌤의 교육 콘텐츠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죠? 궁금하신 교육 주제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좋은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